당시 나이 21살의 영국인 그레이스 밀레이는 대학 졸업 후 부푼 꿈을 안고 비교적 안전한 여행지로 알려진 뉴질랜드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좋은 일만 가득해도 모자랄 그녀의 생일날, 그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실종 후 살해당한 뒤 암매장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범인은 당시 나이 28세의 셰인 캠슨. 그는 왜 그녀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영국 부동산 개발업자 백만장자로 알려진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란 밀레이는 대학에서 광고 및 마케팅 학사를 취득한 후 배낭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클랜드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던 그녀는 틴더라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캠슨이라는 남성을 만나게 되고, 그녀는 그와 함께 호프집이나 카페 등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당시 그녀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정유회사를 운영하는 사람과 데이트 중이라고 알렸지만, 그는 여러 회사를 전전하던 상황에 있던 사람으로 나중에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밝혀집니다. 그레이스의 부모님은 2018년 12월 2일 그녀에게 생일 축하한다며 따뜻한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녀에게 아무런 답장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계속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그녀의 부모님은 걱정이 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걱정이 되던 아버지는 직접 뉴질랜드로 건너가 딸의 행방을 찾았고, 생일날 사라진 대학생 실종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녀를 찾기 위해 조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녀가 묵고 있던 호텔에 갔지만 호텔 측에서 그녀는 실종 당일 밤 그녀의 방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그 후 어디에서도 그녀의 행방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실종 8일 후 오클랜드 중심에서 서쪽으로 약 19km 떨어진 지역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고 부검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시신은 밀레인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경찰은 증거가 될 만한 삽을 찾는 데 집중을 하게 됐고, 흙을 팠을 때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사용했을 렌터카의 추적도 성공하게 됩니다. 그녀를 부검한 결과 사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타났고, 재지 및 질식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멍이 그녀에게 발견되었는데요. 현지 경찰은 CCTV를 토대로 그녀와 함께 데이트를 했던 캠슨을 체포합니다. 캠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그녀와 함께 버거 레스토랑에 갔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건 그들이 헤어진 오후 8시경으로, 그 후 자신은 혼자 술집에서 술을 10잔 정도 마신 후 호텔에 돌아가 다음 날 오전 10시쯤 기상했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수천 시간에 달하는 CCTV를 샅샅이 조사하게 되고 캠슨의 진술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사건이 있던 날 그레이스는 그와의 데이트 후 캠슨과 함께 캠슨이 머물던 호텔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고, 다음 날 캠슨이 큰 여행 가방을 들고 나가는 모습만 CCTV에 찍히고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레이스에게 무슨 일을 저질렀다는 어떠한 증거가 없었고, 그는 신문 48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은 캠슨이 머물던 호텔에 대해 법의학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시 그레이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어떠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데요.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조사 끝에 호텔 바닥에서 그레이스의 혈흔으로 보이는 루미놀 반응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휴대폰에서 사건 당시 가장 뜨거운 불을 피우는 방법과 포르노를 검색한 내역을 발견합니다. 2019년 11월 오클랜드 법원에서 그는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는 그녀와의 관계 중 밀레인이 목을 졸라달라며 거친 행동을 요구하였고, 다음 날 오전까지 그녀가 죽은지 몰랐다는 다소 뻔뻔하고 역겨운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건 당시 당황한 그는 그녀의 시신을 묻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디랭귀지 전문가는 그의 진술 속 말투와 어조, 행동 등에서 거짓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그레이스라는 단어가 언급되면 허벅지 사이에 손을 끼우거나 비틀고 물을 계속 마시는 등 긴장된 모습을 보였고, 죄책감과 불안감을 느낄 때 나오는 말투나 어조를 보인다고 발표합니다. 재판 결과 재판부에서 캠슨이 그레이스를 목을 졸라 살해하였고, 캠슨이 그레이스의 시체를 여행 가방에 담아 숲을 지대로 향하는 모습을 증거로 가석방이 없는 17년 종신형을 선고했는데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에게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뉴질랜드를 방문한 영국인 여성들로 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데이트 어플을 통해 만났습니다. 피해자 A는 그레이스 사건 8개월 전 그와 만났고,
당시 강제 성폭력을 당해 장기간 트라우마에 시달리면서 매일 악몽을 꾸는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그레이스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내어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또 다른 피해자 B는 그레이스 사건이 벌어지기 불과 1개월 전에 캠슨을 만났고 그녀 또한 그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몇 달간 여자친구를 정욕점 칼로 위협하고 굴욕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그렇게 그는 그레이스 사건 17년, A 사건 7년 5개월, B 사건 3년 5개월로 총 28년을 확정받습니다. 캠슨은 유죄 선고를 받자 재판부를 향해 욕설을 퍼부으며 거칠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상정보가 공개될 상황에 놓이자 법원의 신상정보 공개 취소 소송까지 하는 등 반성없는 뻔뻔한 태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캠슨의 신상정보가 전 세계에 공개되었습니다. 부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